클라이언트와 커스터머라는 두 단어는 우리말로는 똑같이 고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는 중개인과 고객과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중개를 시작하면서 알게 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매물의 상태와 시장의 상태, 그리고 또 가격 협상 등의 어떤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는 것들은 물론이고, 거래하는 상대 측에 대해서 알게 된,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이런 거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클라이언트한테는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최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반면 커스터머한테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항들, MLS에 이미 공개된 정보들을 포함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되지만, 매매 결과나 가격 협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개인만이 중간에 알게 됐거나 그런 중요한 정보는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좀 어렵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보면 일반적으로 리스팅을 하는 중개인한테 셀러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이고, 거래의 상대방인 바이어나 바이어 측 중개인한테 그 리스팅 중개인은 자신의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불리한 정보를 알려줘서는 안 되죠. 만일 어떤 그 사람이 개인 파산을 준비하고 있고 또 팔려고 내놓은 가격에서 최소한 10%까지도 가격을 내려서 팔 의향이 있다는 것을 중개인이 알고 있고, 파산 때문에 집을 꼭 언제까지는 팔아야 되는 그런 약점을 알고 있는 중개인이, 자신의 클라이언트의 그런 약점을 알고 있는 중개인이 상대방한테, 그 클라이언트가 아닌 상대방이나 커스터머로서의 어떤 사람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집을 살 때 바이어가 중개인이 한테 자신의 클라이언트가 아닌 커스터머로서 대해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간혹 생기는데, 이럴 때 중개인은 과연 이 고객이 클라이언트인지 커스터머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거기에 맞춰서 중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신문이나 웹사이트 등에서 어떤 매물 광고를 보고서 그 리스팅 중개인한테 연락을 하는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자기의 중개인이 따로 없으니까 직접 리스팅 중개인을 통해서 집을 보고, 또 리스팅 중개인을 통해서 그 오퍼를 넣고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셀러 측 중개인을 통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바이어 측 중개인한테 지불해야 되는 중개비만큼은 자기가 가격에서 좀 깎아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셀러 입장에서는 바이어 측 중개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처럼 누가 과연 가격에서 그 이득을 보겠는 거는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중개인 없이 바이어가 직접 셀러 측 중개인한테 와서 자신의 중개인이 되어달라고 해서 중개 업무를 시작할 때는, 그 바이어는 그 중개인한테 셀러와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은 클라이언트보다는 커스터머로서 중개인이 대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양측의 클라이언트와 함께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바이어 셀러 둘 다의 중개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의 거래를 멀티플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양쪽에 다 그 공정한 그 입장에서 중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멀티플 레프리젠테이션 상황에서는 바이어가 내가 최고로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다 라든지, 셀러가 내가 얼마까지는 내려서 팔 수 있다는 것을 중개인이 알아서도 안 되고, 멀티플 레프리젠테이션의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런 것부터 먼저 양측에 알려야 됩니다. 단지 자신은 중간에서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의 어떤 그 최종 그 가격이나 흥정의 제일 그 최저선을 알려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외에도 상대방이 알게 되면은 거래에 불리한 점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알려주지 않고 단지 중간에서 중개 업무만 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가리켜서 Sales Representative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대로 중개인은 중간에서, 그러니까 거래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represent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는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일을 할 뿐 어떤 특별한 허락이나 그 지시가 없이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임의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멀티플 레프레젠테이션의 상황에서는 셀러이든 바이어이든 누군가와 처음에 인연을 맺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고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집을 리스팅을 하겠다라고 불러서 만나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긴 바이어보다는 아무래도 셀러와 더 관계가 시작됐고 셀러와 관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셀러와 바이어한테 그 공정하게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끝난 후에 중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생겼거나 거기에 대한 뭐 소송이나 징계뿐만 아니라 계약 무효까지도 갈 수 있는 케이스들이 간혹 보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케이스의 상당수는 이렇게 중간에 한 사람의 중개인이 양쪽에서 중개를 한 이 멀티플 레프레젠테이션의 상황들이 많습니다. 제 자신을만 해도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은 가능한 바이어나 셀러의 중간에서의 양쪽의 그 중개인이 되기보다는 한쪽만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다른 한쪽한테는 따로 중개인을 고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의 위치를 가리켜서 중세 시대에 그 어떤 군주와 그 군주 밑에서 종속되어 있는 기사나 아니면 그 종들과의 관계로 비유가 됩니다. 중개인 라이센스를 받는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중개인이 계약만 성사시키려는 생각에 이런 점을 가끔 간과하게 되고 나름대로 잊어먹고 진행하다 보면은 계약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즘 TV에서 이제 홍보용 광고를 가끔 하게 되는데, 그 BRA, 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라고 하는 집을 살 때 꼭 한 중개회사만을 통해서 집을 사겠다는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중개인과 클라이언트로서의 계약을 맺는 서명 계약의 하나입니다. 클라이언트인지 아니면 커스터머인지에 대한 그 구분은 이렇게 반드시 서면 계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에 중개인이 고객 후보자를 만나서 그 집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리스팅을 받기 위해서 설명하거나 하는 이런 중개 업무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부터 클라이언트인지 커스터머인지에 대한 구분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